안녕하세요, 고생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토리 송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골절 전문가. 골절 전문. 뼈 박사. 뼈 박살? 지난번에 첫 시간에 발목 했고, 맞나? 손목 했나? 발목 했나? 발목 했지? 그리고 발가락 했고. 근데 이거 저도 사실 가끔 가다가 궁금할 때가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아마 일반인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경계에 있는 뼈들 있잖아요. 그죠. 발가락과 발목 사이에 있는 뼈. 뼈로 치면, 이름으로 치면은 그냥 뭐 손등, 발등? 뭐 이런 그쵸? 거죠. 그 손등, 발등 부위. 이거를 저번에 우리가 발가락은 사실 일회율에서 돈이 안 된다. 합의금이 얼마 안 된다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뼈들이 골절이 되면 이거를 발목으로 봐야 되는지 발가락으로 봐야 되는지 이 문제가 또 남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장애가 어느 부위로 나가냐 이제 그 부위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중간 부위이긴 한데 골절돼서 수술을 했다 라고 해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 한 부위 위로 올라가니까 발등이면 발목으로 가겠죠. 어차피 기부스를 해도 그렇죠. 발목부터 기부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발 전체를 싸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발목 그때 골절됐을 때 한 부위 위 관절까지 이제 캐스트를 한다, 깁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족관절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은 그 슬관절 바로, 그러니까 무릎 바로 아래까지 일단은 깁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발목 관절이.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발목 관절에 이제 그 움직임이 제한이 온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장애나 이런 거를 살짝 누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발목의 강직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 강직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고정을 시켰다가 이게 풀리면서 움직임이 제한이 오니까 보통은 이제 부정 강직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굳어진 거랑은 좀 다르게 움직임이 좀 제한적으로 생기는 경우.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이제 발가락 장애율 그래서 뭐 8%, 7%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게 주려고 하는 거고.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원칙은 뭐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위쪽인 거고. 이쪽으로. 그냥 엄밀히 따지면은 관절 자체에는 장애가 나오진 않죠. 그쵸, 왜냐면 관절면에 손상. 이건 거의 고정되어 있거나 이제 움직임이 일반적인 손가락 발가락 부분하고는 움직임 자체가 다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여기에 관절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뼈하고 뼈가 이제 붙어 있다. 맞닿아 있다라는 부분은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족골, 그 다음에 족근골, 그 다음에 중수골, 수근골. 이 부위는 실제적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느냐라는 거는 실제 다쳐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이 움직였네라는 거를 다쳐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관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임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보다는 이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크진 않고 다만 다치면 불편한.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 상해급수 개정되기 전에 염자가 9급이었던 시절에 솔직히 중수골 같은 경우 뭐 골절되고 수술하거나 이런 또 급수 자체가 높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발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개 이하냐 아니면 3개 이상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따졌을 때 수술하면 급수가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이건 자체는 6급 되거든요. 근데 수술 안 하면은 2단계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8급. 그리고 뭐 3개 이상이다. 이러면 이거는 5급이에요, 그냥. 중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해급수 개정되면서 그 불편한 정도나 그다음 치료 예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는 조금 소위 말하는 뭐 중수골이나 중족골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골절이긴 하지만 돈 안 되는 골절 쪽에 들어갔던 이런 부위들이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대접을 받는 때가 왔죠. 이게 5개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발 얘기하고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 5개잖아요. 비슷해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이름도 비슷해요. 수골이냐 족골이냐 이 차이인데 맞아요. 5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뭐 차가 밟고 지나가가지고 5개가 다 골절이 됐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발가락도 많이 불편하고 발목도 많이 불편하게 될 텐데 이럴 때도 장애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본다기보다도 만약에 개별적으로 본다라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족골이 골절이 돼서 족지골, 그러니까 발가락 쪽에 기능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한 관절 위인 통짜의 그 족관절 부분보다도 뭐 발가락 쪽이나 이쪽 부분도 같이 병합이 돼야 되겠죠. 같이.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 쪽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발목과 발가락의 장애까지 다 병합을 해가지고선 장애를 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실제 이제 합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산을 다 해야 되는 문제. 그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그냥 그 다른 부분에 대한 이상은 없지만 뭐 기능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발목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발가락에는 발가락의 움직임에 이제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이제 발목 쪽에 그쵸.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발목은 14%, 14%로 장애를 보고 14% 이제 뭐 부정강제는 보통 한시장에 주니까 보통 한 3년 이내? 3년 이내. 보험사에서 보통은 그 추세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3년 이내 3년. 좀 뭐 예전 같은 뭐 그냥 무턱대고 덤빈다 그럼 5년 7년 5년 네, 얘기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안 주고 연구장에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가끔 뭐 계세요. 간혹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깎아보자라는 부분인데 그건 뭐 택도 없는 얘기고.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끔가다보면. 추세라는 걸 보면 꼭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좀 된다라는 그 어느 정도의 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할 건지 처음부터 그만큼까지 주진 않죠. 근데 자체적으로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조율을 할 거냐 내고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이제 조금 가리기는 해야죠. 그러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차피 14% 장애가 나오는 걸 알겠고 14% 한시 2년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합의금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14% 2년 정도 하면은 1,000만 원 채 안 될 거예요. 도시이용 기준으로. 도시령능 기준으로 하면 그죠? 1,000만 원은 안 되죠. 1,000만 원 3년 정도 되면은 한 1,500, 한 1,400? 1,400, 예, 그 다음에 뭐 4년 정도 되면 한 2,000 2,000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 뭐 위자료랑 예. 또 하면은 뭐 피제로 5년 정도 되면 한 뭐 2,000 중반에서 한 3,000 가까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럼 수술을 했으니까 네. 이제 성형수술 비용, 네. 핀 빼야 되니까 핀 제거 비용, 그죠. 그다음에 어차피 입원했을 테니까 협손에 나갈 이번 거고. 협손에 그러니까 거기에 과실상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입원해서 수술하고 고정하고 하게 되면은 보통 뭐 2개 이상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골절이 되면은 네. 보통 진단이 6주, 8주 사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 8주 6주, 입원하시는 8주.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기본적으로는 그 깔리는 휴업순회 부분 자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다른 병명이 추가돼서 병급이 됐다. 그럼 뭐 5급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15일치 간병비 나가고 간병비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3, 4급이면은 30일, 1, 2급이면 60일. 간병비는 거의 또 따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핀저거 비용, 그 다음에 수술 절개했으면 수술 비용, 성형수술 비용도 나중에 합의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가적인 부분들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조금 그렇죠. 더 좀 더 높아지겠죠. 올라가겠죠. 네. 어차피 뭐 계산되는 부위 외에 나머지 부분은 또 이제 합의하면서 서로 그죠. 또 조율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뭐 장애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험사에서는 안 나오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안 나와요. 이거 무슨 장애예요? 치료하면 다 나서요. 번줄이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좀 전문적인 부분이나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냥 중상자 합의 좀 빨리 한번 땡겨야 되는데 라고 해서 말아서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말은 안 해도 뭐 금액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똑같은 얘기죠. 휴업손해 플러스 골절인데 향치 조금 해가지고 한 500 합의하시죠. 이렇게 하는 담당자도 많이 있어요. 그건 던지는 거고. 근데 500은 요즘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좀 더 생각해서 5천만 원도 800 아니고. 드릴게요. 좀더 제가 생각해서 800 드릴게요. 제가 향치 후하게 드릴게요. 70만 원 더 드릴게요. 뭐 이런 거. 그런 담당자들도 있어요. 골절 환자가 언제 합의를 해야 되나? 라고 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캐스트한 시점, 그러니까 통기부스 이제 고정한 시점, 아니면 뭐 병원에서 태어나는 시점, 뭐 1차, 2차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 이제 담당자가 상황을 보고 얼마를 얘기를 할까? 근데 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500만 원 부르겠지? 그런데 10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잖아. 고민하겠죠. 진짜 500 준다고 800도 아니고 1000? 이렇게 하면은 그때 고민이 딱 되는 시점, 그때가 이제 딱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는 거죠. 담당자한테 어느 정도 제시가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이게 아니라 뭐 그럼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올 건지 그럼 뭐 거꾸로 해보면은 담당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맞춰야지라는 부분이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적게 다치진 않았나 보네 라는 부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족골, 골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또 뼈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이제 머리까지 갈 거니까. 아직 멀었어 지금. 아직도 아니, 발가락에서 근데 사실 꼼질꼼질거리고 있어. 이제 무릎 올라오면은 할 거 되게 많아요. 십자인대 있죠, 뇌치 측부인대 있죠, 반월성 연골 있죠, 그다음에 골절 있죠. 갈 길이 뭐 멀었어. 여기만 해도 한 5개 돼요. 갈 길이 멀었어. 갈 길이 멀어야지 아직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